국토도시가 학술대회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회, 우리 학회에 있는 지회 부회장님이 주도하셔서 각 지회장님들도 좀 같이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가 대한국토도시학회의 회원들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국토종합계획에 과연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지금 논의장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발표된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이제 4차 균형발전 종합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5차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인데, 이 중요한 것들이 진행될 때 우리 학회에서 이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평가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과연 지역에서 바라보기에 지금 제대로 지역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앞으로 지역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원일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미나들하고 병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원오브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들은 다 저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당연히 반영되어야 됐지만 저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각각의 계획에 앞으로 어떤 의견들을 내줘야 할 것이며 현재 저러한 큰 타원의 국토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미래, 아까 이영석 교수님이 보여주신 2040년 정도의 미래에 2040년 미래에 우리 국토는 또 우리 지역 지방은 어떤 생활을 해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맨 처음에 좀 보고 그 문제가 만약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요구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좀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발제를 좀 이렇게 토론을 먼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제해 주신 세 분들의 훌륭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끼리 모여서 지역의 목소리, 지방의 목소리를 그냥 소멸의 대상으로 삼고 자연히 수도권과 경쟁하면서 경쟁이 약해지면은 도태할 공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 2040년에 갔을 때 수도권의 미래가 저렇게 욕심을 계속 내다보면 너무나 암울하니까 지방이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뭘 국토가 이렇게 가야 하는 거고 지방은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지방을 만들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값 비싸고 살기 어려운 곳에 계속 살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토종합발전계획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은 이런 노력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좀 지회의 어떤 이익집단화된 목소리들을 좀 찾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오늘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지회가 중심이 된 이 세미나와 같은 이러한 자리가 앞으로 좀 더 큰 틀의 자리로도 발전이 되고 거기에서는 이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좀 냉철한 비판 그리고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균형발전 계획은 지방에 불만이 없다라는 게 저는 불만이에요. 왜 균형발전 계획을 하는데 지방에 불만이 없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다 담아주겠다라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학회에서 국토학회에서 바라보는 균형발전은 이런 모양새여야 하고 국토종합계획은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의 흐름이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자리들이 찾아지고 거기에 우리 회원들이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이 그거를 논의하기 위한 시작이고 좀 지역 부회장님이 앞으로 이런 좀 중대한 책임을 한번 좀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숙제 달라고 한게 아니니까 저기 사실은 뭐 소개를 하고 할 저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별도의 소개는 안 했고요. 그 좀 저희 뭐 저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이제 덜 포괄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역연합 세미나라고 하고 이 세미나 제목 자체를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바란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란다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뭐 이거 했다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는 별로 어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토론자들한테 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A4용 3장이라도 좋으니까 써서 주시면은 발표자와 또 저 의견을 제가 조합해서 5차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뭐 어떤 책임자인 차니스 박사한테 저희가 초기 학술 대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을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의 5차 국토종합계획이 어떤 비전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 특히 지역 정책은 어떤 방향인지가 현재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원래 오늘 요 자리에 발제를 차민숙 박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차민숙 박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5차 국토계획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 나가면은 국토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발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국토위원회에 있는 다른 분이 한 분 발표해달라라고 했더니 국토위원회 누구도 발표를 하면 결국은 5차 국토 수립단의 의견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청회를 하기 전까지는 이 얘기를 사실은 나가는 것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어떤 계획 자체는 모든 부분이 사실은 참여잖아요. 지역사회 참여라든가 하는 부분이고 그 참여의 핵심적인 어떤 부분은 또 뭐냐면 프론트로딩이거든요. 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쪽에서는 뭐냐면은 계획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미리 밝혀지면은 이거 곤란하다는 식의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쪽 파트에서는 조금은 이제 밀실 계획 같은 그런 어떤 블랙박스적인 어떤 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하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게 또 6월 정도가 되면은 뭐 아까 우리 지박사 얘기한 5월 달부터 지금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죠. 순회 공청회 일정에 대해서 논의할 거예요. 네. 지금 6월 제가 듣기로는 6월 정도로 얘기 듣고 이게 뭐 아까 그 로드맵상에서는 올 연말 정도로 얘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한 내년 1, 2월 정도 가야지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각 지역별로 순회 공청회라든가 하는 것을 할 때도 이런 목소리를 좀 일단 내주십사 하는 거고 또 얘기했듯이 오늘 이런 논의가 있었다 하는 것 자체를 그쪽에 전달하는 것이 좋으니까 필요하니까요. 오늘 토론 내용을 조금씩만 정리해 주시면 저한테 전해 주시면은 오늘 토론 내용까지 같이 해서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각각의 분야에서 상당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세 개를 융합을 해보면 상당히 정확성 또 연계성 특히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가는 게 상당히 문제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걸 어떻게 국가가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세 개가 정확성을 갖고 같이 연계성을 갖고 같이 갈 때 지역의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생각해봅니다. 특히 우리 이영선 교수님이 오늘 표 몇 개를 가주시고 하는 것 자체는 기존의 그 방식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역의 문제를 산업에서 일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동강권이나 수도권이나
거기에서 문제가 지금 그래서 이 동남권의 문제의 제조업의 혁신이 안 돼서 지금 수도권에 모든 산업이 4차 산업과 연계해서 수도권에 집중이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냐 하는 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수도권 문제보다 앞으로의 수도권 문제는 지금 방치해 놓으면 더 어렵다. 저는 이 수도권이 모든 우리나라의 50% 연출 기능의 70, 80%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제도적인 기반으로 가서는 지역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에 해결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뭐 규제자의 사안, 지역 사안 그건 뭐 키워봐야 거기서 숙련되고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엘리트 요원들은 다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런 걸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까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학회가 이걸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지역에서 디지털 스마트 산업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나누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슈가 아젠다가 아니냐 생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공간의 매력이에요. 공간의 매력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공간의 매력은 뭐 대도시는 뭐 잘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는 자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농촌지역이에요. 거기에 우리 이호석 교수님 말씀하신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충청북도에서 하는 농시 개념, 농촌도 도시화 할 수 있는 기반 요건과 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으로 조성이 될 때 사람들이 그쪽에 가는 거지 그것이 없이 그냥 지금과 같은 그냥 뭐 지원에 의한 뭐 공무원에 의한 뭐 그런 방식에 의해서 지역에 공간에 매력도 문제를 창출하는 건 한계가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수도권으로 살려갈 수 있는 분명히 있겠다 해서 이 지역에 농촌의 농시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의 공간 매력도를 향상할 수 있는 국가적인 아젠다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말씀하신 혁신, 포용, 그것이 아마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수도권 정책을 정부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도권 정기계획법으로 모든 문제를 수도권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 이건 아까 우리 이현희 교수 말씀하신 관유라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 모든 수도권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건 절대 그거는 규모 그 다음에 돈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입지를 허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이나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수도권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학회가 대부분의 이제 수도권에 대해 교수님을 중심으로 학회이다 보니까 이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회도 독립성을 가지고
진짜 국토의 전반적인 그런 공간에 국토를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한다면 실제적으로 수도권의 중심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도 실제로 좀더 연구, 신경을 여러 가지 같이 해드려야 겠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4차 균형발전 계획, 5차 국토종합계획을 이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업계획이고 하나는 지출계획이고 방향성계획이고 또 중간에 아까 우리 송규 박사 말씀하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 같은 것을 정확한다는 것 자체는 맞는데 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다르거든요. 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사업의 목적이 이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내 불균형 해소에만 관심이 있지 이게 지역 균형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사업이 또 이 균형 발전을 위한 를 위해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부처가 갖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묶어서 그것을 하나의 공모 지원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건 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지금과 같은 그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절차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제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발전 투자 협약 이것이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좀 해결책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재원은 그대로 두되 지역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역의 발전에 균형 발전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건 계획 거꾸로 보통법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균형인가하고 하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이것을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래서 맞추는 거죠. 우리가 목표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쓰고 그것을 하나하나 모자이크처럼 그것을 연계해야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태까지 지금 뭐 균형발전계획에서 1년에 10조를 투자를 하잖아요. 10조를 투자해가지고 또 나타나는 효과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갈수록 그 지역의 문제가 악화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악화됐을까? 하는 게 원인.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돈은 뭐 1년에 10조씩 투자를 했는데 지역의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또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혁신 성장 거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혁신 도시만 얘기 이렇게 쭉 하는데 이 지역의 혁신 성장 거점이 전부가 뭐 특구도 지역이고 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아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역의 문제를 달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발전 특구 이것도 14개 시도에 그냥 사업 하나를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다른 뭐 경제 자유고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혁신 성장 거점이 지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거점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시대만 지나가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앙정부가 관심이 없으면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야 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제가 볼 때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혁신론의 거점 지역에 지금 그 지역에만이라도 좀 더 집중시키고 할 때 지역의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될 수 있겠다. 어쨌든 뭐 학회 왔으니까 그래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부 학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수립 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학회의 역할이 과연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4차까지 1, 2차는 학회가 굉장히 많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고 3, 4차로 갈수록 점점 희미해지다가 5차에 와서는 거의 지금 참여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국토종합계획이 국토연구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연구원에 참여를 하는데 지방연구원도 사실은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청, 시청하고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20페이지씩 내라 해가지고 20페이지 제출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정말 너무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국토연구원의 그 연구진들 보면 거기서 하는 거 보면 뭐 수립 지침을 만들었지만 사실 정확하게 그럼 지역에 어떤 거를 내라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현안을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아쉬운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균형발전계획의 이제 좀 이렇게 수립 과정을 보면 사실 그래도 균형발전 계획이 굉장히 많이 좀 참여가 많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균형발전 계획은 작년에 이제 그 1년 동안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 이것도 지방연구원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전에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국가 비전 회의 같은 거 했잖아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기는 우리 학회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정리돼서 균형발전 계획에 어느 정도 이게 좀 반영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번에 또 국민참여단 운영을 하는 거는 또 이제 균형발전 계획은 없었지만 국토종합계획은 국민참여단 계획이 들어요. 근데 사실 국민참여단이 이게 사실은 저희 제주도에서 마련된 2016년에 저희가 제주 미래 비전을 했는데 저희 거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몇 번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내는지라고 한 3차례 정도 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다가 이걸 해가지고 의견을 듣는 건지 그냥 지역에 한 2-3명씩 이렇게 와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학회하고의 역할 같은 거는 좀 그런 게 좀 느껴졌고요. 국토종합계획에서 그 균형발전하고의 관계성을 보면 어쨌든 계획사항은 지금 국토종합계획 11개 부분으로 다 나눠지는데 거기서 균형발전 학복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또 말씀이 있으셨지만 균형발전 계획하고 국토종합계획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균형발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회 계획 같은 것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 국토종합계획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고 균형발전 계획 같은 경우는 큰 전략하고 사업이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균형발전 계획은 정부가 변할 때마다 아주 철저하게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사실은 그게 뭐 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약간 부채성이 있는 것 같고 국토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성격이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20년 계획을 새로 놓고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수정을 또 하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돼요. 수정에 재수정에 재수정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성격이 애매한 것 같고 이게 예전부터 우리 학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이 대체 뭐냐 이게 제가 이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애매해요. 이게 국토종합계획을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서 이게 크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거기에 딱 그냥 우리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맞게 오히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보고
오히려 미래 비전이나 누가 국토종합계획에 그거를 거기에 그걸 보고 아주 정확히 연계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아까 균형발전 계획처럼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으니까 이건 굉장히 고고하고 큰 전략하고 중간 애매한 그런 걸 이게 지역에서 내야 되는 입장이고 뭐 국가에서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뭐 내라는 건 애매한 거예요. 아주 크게 내기도 그렇고 그래도 아주 구체적인 이런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막 수립되고 있는 중간이지만 어쨌든 학회에서 예전부터 이걸 정책계획, 지침계획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되다가 실제로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저도 이게 이러다 보니까 뭐 국토종합계획 내에서도 환경계획이 있고 산업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별도의 또 계획이 다 있습니다. 국가환경계획도 있고 국가산업계획도 있고 해양공간계획도 있고 그럼 다시 이제 국토종합계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으로다가 너 큰 지침만 주든지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에서 진짜 집중할 것들 다른 데서 이제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것들에 좀 집중하고 좀 크게 나가는 거 그런 방향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이영선 교수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5차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연구에서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스마트 2040년 되면 정말 스마트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거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아주 그냥 핵심 기본적인 그 방향 중 하나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균형 발전 같은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저는 그 동북아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해양 분야가 우리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양 분야가 지금 KAMI 중심으로 이제 해양 공간계획도 만들고 이러거든요. 사실 우리 국토학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선 교수님 그 얘기는 제가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 지역계획 하는 걸 많이 좀 참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 전남 지회장으로 있고요. 광주대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토연구원에 있다가 학부 때부터 도시를 해갖고 대학원도 도시를 하다가 국토연구원 가서 제대로 좀 국가부터 좀 보자라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90년에 광주로 내려가는 바람에 제 3차 국토계획을 못해갖고 제 소원이 국토계획을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참여해봤으면 그렇게 못해봤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만 해도 광주 전남에서 낙후됐다고 해서 거기가 이제 개발될 거리라고 봤는데 30년이 지나서 탔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얼마나 심해졌냐면 90년 가서 95년도 미국 갔다 와갖고 일산에 가보니까 일산 가서 32평이 1억 2천이었습니다. 광주에서 괜찮다는 32평이 8천만 원. 지금 일산의 32평이 15억입니다. 광주가 2억 5천입니다. 도저히 그 은행을 털지 않는 한 인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네 모두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좀 뭐 희망 아들도 어디서 2명이 낳고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희망이 있을까 했더니 오늘 발표문도 보고 희망은 웬걸 더 심해졌구나.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저는 뭐 광주 사람은 아니고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국토계획의 무역론부터 해갖고 뭐 있습니다. 왜 한국에 있는 하느냐? 국토연구원 있을 때부터는 왜 세계적으로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네덜란드. 그 당시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일본하고 네덜란드. 우리가 일본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제 5차 국토계획 사실 초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연구 보고서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계획 연구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교수가 할 일을 연구원이 다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 왜 연구에서 뭐 해야 될 건데 이 계획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연구하는 게 계획 보고서 만드는 게 연구한다고 교수들이 자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사설 중에 하나가 캠브리지 대학의 그 장하성 교수가 우리나라 경제 현황을 통해서 또 다른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이렇게 마음이 화가 났더라고요. 양적 그 투자를 안 하고 있다. 돈을 뿌리지 않아서 성장을 유지시키지 못했다. 최근의 성장. 우리나라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푼다. 오히려 지금 쥐고 있던 형국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반대로 하고 있다. 근데 결정적인 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20년 동안 한국은 산업정책에 뚜렷한 산업정책에 못 들어갔다. 아니 여기 이제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역을 하는 것은 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공간 정책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까 그 제3자부터 20년 그 사이에 노무현 시대처럼 공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특세 갖고 국가를 회의자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했지만, 근데 이게 어떤 걸로 가냐면 도시건설하는 데만 집중력을 했어요. 사실은 산업 정책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막 반대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다 가입니다. 또 세종시 하나 정도는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의 광역시나 도단지에서는 사실은 산업정책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구는 지금 그렇게 성장시기도 아닌데 도시다 만들어 놓고 거의 다 들어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선배들이 다 해서 뭐 말도 안 했지만 저들이 너무하다. 이건 진짜 국가의 너무 효용성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주에 가면은 영산포가 있고 나주시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나주시청이 있습니다. 두 지역이 싸우다 보니까 가운데가 보여요. 그러니까 핵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3대 기능이 뭡니까? 시설이 뭡니까? 시청, 터미널, 시장이 아니니까. 시청이 어디 돈가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니까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금성시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없이 금성시냐? 통일신라의 나주 지역 이름은 금성시였어요. 아마 교과서에 배웠을 거거든요. 근데 혁신도시라고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다 그쪽합니다. 통당 왜? 핵이 4개가 생긴 거예요. 인구 8만, 10몇만 도시에 4개가.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30만에서 50만 되면 하나 정도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100만 돼도 우리가 핵 공포에 나중에 1980년대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계획용이잖아요. 이걸 4개로 해놓고서 도시를 개발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건 제가 보기엔 낭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지역 교육 발전에서 뭐 10조 투자한다는데 원래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주면 이제 팝니다. 이는 그 본사에 사고 나머지는 다 무소에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나 공공에서 쓰는 것은 제가 뭐 확신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연구에는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민간이나 다른 걸 투자 오도록 유도하고 그걸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에서 도시재생도 보면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건 모두가 뭉쳐갖고 지역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이거 해라. 그리고 가급적 민간을 어떻게 끌어서 거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융목업이지. 우리가 아무도 융목업 해봐야 민간이 안 오는데 무슨 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리 거리 뭐 10도 투자했다 해도 실제로 10%는 투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국토계획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부처의 기준은 너무 심한 우리나라 너무 형태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너레이션이 한 2-3번 바뀌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엔 되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인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이제 사회자가 쳐다보니까 진짜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30년 동안 좀 묶여놓던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국토계획은 기본적으로 공간계획입니다. 자꾸만 비공간을 보고 있어요. 공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서 5차를 가장 뭐하든 삶의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공간에 대해서. 공간에서 아까 제주에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내륙 발전해서 한다면 이제는 해양시대입니다. 해양시대. 그래서 저는 뭐냐면 불교가 우리가 북방불교고 남한불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밑에 남해안 벨트에 살려면은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어떤 벨트축을 만들고 러시아와 중국과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인도시는 벨트축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런 데서 아까 지역 균형 발전을 그러는데 집중 투자를 해야지 이거 하나씩 산발적으로 줘갖고는 간판 하나 단거로는 끝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좀 할 텐데 저는 이제 보고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보고서 계획이 나오면은 정책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 사업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부록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는 그냥 양만 커지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간다. 그럼 합의 속에서 가는 내용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뭐 아까 돈 주면 얼마나 보고도 잘 만듭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좋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해가지고 무슨 사업 뭐 있다 또 해라. 그리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뭐 있다고 매치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못 담은 얘기는 부록으로 들어가요. 그 못 담은 얘기죠. 제가 제 5차 국도기 강조 사무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뭐 4차 산업이라 4차가 아니라 도시 자체는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남해안 벨트에서 KTX 한다든지 아니 그것도 안 해놓고 어떻게 국토를 균형으로 합니까? 강호천 뭐 죄송합니다만 저 강원도 가려웠습니다. 이거는 핵심이 되는 지역에서 먼저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놓고는 안 써.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하는 것이지. 어떤 진짜 5차, 6차 산업을 가려면 가야 돼요. 사실 근데 현실적인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록으로 가야 되는 건 저희가 뭐 해줬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국토부에서 못 담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다. 라고 해서 국가 자체를 진짜 그 세계적인 이 지금 65억이 100억 중에 65억 있는 이 지역에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뭔가 그 비전을 제시해야지 지금 요거는 뭐 줘가지고 너 알아서 해라. 제가 뭐 하나도 없습니다. 1대 9, 2대 8 정도 간판 몇 개가 하고 건물 하나 몇 개씩 그만이거든요. 다 다른 걸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시 재생이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회에서 그런데 저는 아까 지금 사실 국토연구에 나오는 데인데 국토연구 출신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돌아가신 분의 일단 도시계획하면 김호영 교수님. 제가 어쨌든 계획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 비판이 없이 새롭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30년이 지나서 그때 보니까 계획가들이 자기 비판을 너무 많이 해요. 카메라로 정권만 바꾸면 진짜 어떻게 저는 이런 걸 하지만 마을 만들기를 이제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참여를 못하니까 이제 밑에서 마을 만들기 하다 보니까 사대지라는 게 어디 이웃은 뭐 강조라든지 뭐 주민하고 뭐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나중에 보면 성부자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철저히 자기 비판 없이 난 새로운 흥미 없다, 핵심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너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이영석 교수님 여러 가지 분석해주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참 우울하네요. 제가 5초부터 참 어떻게 갈지. 못한 얘기는